네, 오늘은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수 함수를 공부했어요. 지수 함수. 지수 함수가 뭐였죠? y는 a의 x승 밑이 1이 아닌 양수일 때 정의되고 이것을 평면 좌표 위에 올려놓으면 나타나는 그래프가 지수함수 그래프였고 지수함수는 이렇게 정의됐었죠. 자, 그렇다면 얘의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역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는 어떤 그래프적 특징을 갖게 되죠? 네,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인 녀석은 우리가 함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시죠? x, y에 관련된 어떤 식이 존재할 때 이 녀석을 어떻게 쓰면요? y랑 x의 자리를 바꾸면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y는 a의 x승이 있고요. 얘의 역함수는 x는 a의 y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로그 x의 x가 아니죠. 로그 a의 x가 되는 것이죠. 자, a는 뭐죠? 1이 아닌 양수이고요. 네. 이 수업을 녹화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상황이 좀 있어서 신경 쓰다 보면 가끔 제가 말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y는 로그 a의 x라고 썼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로그 함수라 부른다. 자, 로그 함수는 어디서 출발한 거죠?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y는 a의 x승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의 그래프와 y는 로그 a의 x 마찬가지로 1이 아닌 양수일 때의 그래프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요. 자, y는 a의 x승의 그래프는요. 정근선이 x축이고요.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그 함수는 y는 a의 x승의 그래프와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 지수함수에서 확인한 포인트 반드시 어딜 지난다? 네, 반드시 0,1을 지난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반드시 어딜 지나겠습니까? 네, 1,0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직접 대입해도요. 진수에다 1을 대입하면 미채 값이 상관없이 y의 값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지수함수 그래프의 정근선은 x축이었죠. x축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만 x축은 되지 않는다. x축과 교점은 구할 수 없게 되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점점 y축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y축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 함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어딜 지난다? 1,0을 지나고 우리가 여기에서 1,x가 1일 때 어딜 지난다 그랬죠? 1, a를 지나게 된다고 그랬죠. 얘가 a니까 요 점은 1, 반드시 a를 지난다 그랬었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도 뭐 어딜 지나게 되겠습니까? 예, 얘는 거꾸로 요게 a가 돼서 요 점의 좌표가 a,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1,0을 지나고 어디 지나죠? a,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뭐죠? 점근선은 y축이 정근선이 된다. 정근선은 y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게도 로그 함수도 보시면 자, 지수 함수에 비해서 상승폭은 좀 완만해지죠. 점점 완만해지고 있지만
로그 함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가 아래로 블록성과 위로 블록성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자, 그림을 지어보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어보겠습니다. 지어보고요. 아래로 블록. 자, 만약에 좀 과도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같은 폭의 A와 같은 폭 B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때 얘가 뭐가 되죠? 네. A의 함수값이 되죠. 얘는 뭐가 되죠? B의 함수값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해버리면 요 녀석의 이름은 뭐가 되죠? 2분의 A 플러스 B예요. 2분의 A 플러스 B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네. 요 값이 F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림상으로 약간 좀 차이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요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조금 요 바로 위에 요 녀석이 뭐예요? FA 플러스 A 함수값과 B 함수값의 합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AB를 이루나는 산술평균의 함수값은 A 함수값과 B 함수값의 평균보다 어떻게 됩니까? 작게 돼버린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 요번에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 아까보다 좀 더 과도하게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칸 요번에 좀 더 크게 한 칸 이렇게 해놓고요. 자, 얘를 A라고 잡고요. 얘를 B라고 잡고요. 그럼 여긴 얼마가 되지요? A 플러스 B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럼 얘 그래프는 여기. 그래서 얘가 A의 함수값이 될 것이고요. 얘 그래프는 뭐예요? 요렇게 되죠. 요게 B의 함수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이 바로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의 평균값이 될 것이고요. 자, 요 점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평균값보다 어떻게 되죠? 함수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는 2분의 A 플러스 B의 함수값은 A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의 뭐보다 평균값보다 어떻게 됩니까? 누가 뒤에 게 크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이 두 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록성을 확인할 때 이런 어떤 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눈에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자, 밑이 1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죠? 이거 1보다 큰 상황이었죠? 자, 요번에는 1보다 크면 자, 밑이 1보다 크면 1보다 큰 걸 방금 했었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양수를 확인해 볼게요. 자, 1보다 작은 양수. 1보다 작은 양수를 확인하면요. 1보다 작은 양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죠? 지수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충하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등장할까요? y는 x에 대칭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요 그래프였죠? 요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하게 되면 그래프가 로그 함수 그래프는 자,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여기 교점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교점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가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 개형을 좀 익혀 두셔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래프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그 다음에 대소판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수함수 부분에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 자,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그다음 y축의 양의, 저번 시간에 제가 지수함수 할 때 음이라고 잘못 써놓고 한참 했었죠. 양의 방향으로 b만큼 이란 표현이 들어오면 x, y는요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덧셈 뺄셈 하시면 돼요. y 플러스 b. 그런데 도형의 평행이동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부호 반대로 가시면 돼요. 야, 이 원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미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만 우리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x축의 방향으로 뭐 어떤 평행이동 함수가 x, y라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네, y 대신에 어떻게 쓰면 돼요? y 플러스 2.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자, 이렇게 쓰시게 되면 뭐 점근선도 좀 변화가 있겠고 그래프가 조금 바뀌겠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소법률 옆으로 가라. 대칭 이동은 자, 우리가 x, y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조금 넌센스하게 좀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자, x축으로 대칭이동은 x축으로 접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점이 x축으로 접혀서 이제 다른 평면을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x축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면 x가 아프겠어요? y가 아프겠어요? y가 아프겠죠. x축으로 때렸으니까. 그래서 y가 마이너스 y다. 이런 식으로 넌센스로 좀 암기를 시키는 편입니다. 자, x, y는요. 자, y축으로 때렸어요. 네, x좌표가 아프고요. 그 다음 원점으로 때렸어요. 그러면 둘 다 부호가 바뀌죠. x축으로 때렸다는 원점으로 때렸다는 건 x축으로 대칭 이동한 후에 y축으로 대칭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x, y는 x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y, x가 되고요. 자리를 서로 바꾸면 되죠. 이거는 뭐죠? y는 x 대칭 이동은 역함수 생각할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요거 지우고 그냥 예를 들어보면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x 이걸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는 거고요. 아이고 마이너스가 좀 안 보이네요. 다시 정리해서 쓴 건 노란색으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하면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된 것이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x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수가 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x가 음수인 부분에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자, 그래서 요 녀석은 y는 아이고 지워봅시다.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원점 대칭했다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y는 x 대칭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x는 로그 a의 y가 돼서 y는 a의 x승에서 지수함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마이너스 x는 로그 a의 마이너스 y 이렇게 쓰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대소 판별을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y는 로그 a의 x가 정의될 때,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떤 그래프였죠? 요런 그래프였죠. 요런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양수다.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왔었죠? 이 녀석이 대충 x축이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여기서는 그래프가 x축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우리가 대소 판별에서 중요한 건 얘는 증가함수고 얘는 그냥 감소함수라는 거예요. 감소함수.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1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가 있는데 큰 녀석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요.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 정의역의 원소가 더 크면 클수록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진다는 소리죠. 자,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점점 어떻게 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개념 원리를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네, 페이지 92페이지 1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정의역 계산하는 문제죠. 자, F4는 로그 2의 4죠.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2의 제곱이죠. 튀어나가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2는 1이니까요. 자, 얘는요. 로그 2의 2분의 1이죠. 그러면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죠. 1 넣으면 로그 2의 1은 얼마죠? 자,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적 특징은 얘는 뭐예요? 이제 4,2를 지난다.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얘는 1,0이다. 그쵸? 여기 있는 값이 x좌표에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 있는 값이 계산된 값이 y좌표에 들어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요번에는 gx 그래프. gx 밑이 요번에 1보다 작네요. 로그 3분의 1은 3분의 1의 9분의 1은 로그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서 얘 2라고 쓸 수 있죠. 또 다른 방식은 어떻게도 쓸 수 있죠? 예, 주로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 밑을 1보다 큰 수로 좀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3의 마이너스 2승 바로 쓰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G27은 로그 3분의 1의 27이죠. 27. 자, 그럼 얘는 로그 3분의 1에 얘는 27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 있고요.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 쓸 수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네. 자, 하지만 우리는 밑을 뭘로 바꾸는 게 더 익숙하다? 예, 1보다 큰 수로 바꾸는 것이 더 익숙하다. 그래서 27 대입하면요. 아이고야, 마음이 급했어. 자, 27 대입하면 3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예, 요번엔 G1은 로그 3분의 1의 1이죠. 예, 3분의 1의 1이죠. 진수가 1이니까 무조건 0. 그쵸? 진수가 1이니까 무조건 0. 뭐 밑을 바꾸기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네, 요번에는 이 로그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1번 정의역은 뭐죠? 정의역은
로그함수 그래프 그려보세요. 로그함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죠. 예. 정의역은 뭐죠, 지금? 네, 양수입니다. 양의 실수. 양의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뭐는 안 된다? 1은 안 된다. 정의역은 1 되죠. 1 되죠. 1 안 되는 게 아니죠. 예. 예, 양의 실수입니다. 잠깐 순간 착각했어요. 2번 치역은 치역은 자, 여기 있는 모든 값에 대응되죠. 모든 값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 쭉 올라가니까 완만하지만 결국에 올라가죠. 그래서 치역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세 번째, 미시 1보다 크면 정의역의 원소가 크면 클수록 함수 값도 어떻다? 크다. 크다. 1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죠. 증가함수 그래프죠. 그래서 함수값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치역의 값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x1, x2면 fx1, fx2가 되는 것이죠. 예. 네 번째. 자, 요번에는 1보다 작은 양수이면 1보다 작은 양수면 감수함수죠. 이렇게 x1, x2 잡으면 요게 fx1, x1의 함수값이고 요게 x2의 함수값이죠. 당연히 위쪽에 있는 게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 정의역의 원소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5번. 점근선은 뭐죠? 점근선.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죠. 자, 바로 뭐죠? y축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번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물론 여기다가 점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질수록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건 먼저 이 그래프의 기본형을 찾는 거죠. 기본형이 뭐죠? y는 로그 3의 x의 값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x 대신에 x-1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기본꼴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럼 기본꼴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여기 1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 녀석이 뭐가 되죠? 예. 요게 점근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점근선이 되는 것이죠. 얘를 갖다가 x축의 얼마 방향으로 예. 잠깐만요. y축까지 같이 움직이네요.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요것만 움직이도록 할게요. 얘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평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평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점근선도 같이 이동하게 되죠. 같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의역은 뭐가 되죠? 정의역은 1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고요.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1로 바뀌었습니다. x는 0이라는 y축에서 x는 1로 점근선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이것도 그려볼게요. 얘도 기본꼴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기본꼴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얘는 우리는 밑이 1보다 큰 게 좋죠.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 얘는 x 플러스 2잖아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는 y는 요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이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의 정체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꼴이 뭡니까? 기본꼴이 y는 로그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서 뭐에 주시면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x축 대칭하고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꼴부터 그려볼게요.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로그 2의 x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인 로그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1이 될 것이고요. 얘를 갖다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x축 대칭했고요. 뭐 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네, 그러면 얘를 먼저 대칭이동부터 해볼까요? 대칭이동 시키면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이동 시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요 점이 어디에 오게끔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죠?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1. 요 점이 요 점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동시켜 봅시다.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근선은 원래 x는 0이었는데 얘도 이동해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자, 정의역 뭐죠?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치역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번에는 117번 문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얘 기본꼴부터 확인해 봅시다. 얘 기본꼴은 뭐죠? y는 로그 2의 x예요. x에서 출발한 거예요. x에서. 자, 그럼 요 식을 잠깐 정리해 보면 y-1 로그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y 대신에 y-1이면 y축의 방향 1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 1이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도형은 부호 반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얘의 기본꼴은 뭐죠? 얘의 기본꼴은 마이너스 y는 로그 3의 x예요. 그러면 뭐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그러니까 얘의 기본꼴은 뭐예요?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갖다가 뭐 한 것이다? x축 대칭한 녀석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뭘 확인하시고요? 기본꼴을 확인하시고 걔를 평행 대칭시키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네, 118번 봐도록 할게요. y는 5의 x승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래요. 역함수는 뭐죠? 자, y는 로그 5의 x가 되죠. 이걸 어떤 식으로 구하냐? 첫 번째, 함수 y는 5의 x승은, 자, 역함수가 성립할 조건이 뭐죠? 성립 조건은 1대1 대응입니다. 대응. 1대1 함수와는 달라요. 자, 1대1 대응인데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어떤 식으로 성립하는지 봅시다.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양의 실수로의 대응입니다. 전체 집합이고 집합으로의 뭐다? 1대1 대응. 이건 뭐 1대1 대응 한글로 쓸까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함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역함수란 녀석은 y는 5의 x승에서 실제로 역함수를 구할 때는 y는 x 대칭이죠.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x는 그쵸. 5의 y승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y는 로그 5의 x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함수를 구하실 때 항상 역함수 성립 조건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실제 연산이 진행되는 이 두 단계를 거치셔야 된다는 걸 꼭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로그 함수 그래프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필수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